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왔는데, 그죠? 오늘은 Dark Night of the Soul,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검은 밤, 영혼의 진짜 어센션이 일어나는 순간, 그 시작의 순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거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신 적이 있다. 이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어센션 중에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소울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시는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을 뜻합니다. 내면 붕괴라고도 하고요. 감정 정체라고도 하고, 트윈 플레임에서도 어센션을 하는 시간 동안 꼭 나타나야 하는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이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은 뭐라고 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냐면, 단순한 우울함이나 슬럼프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심오한 내면의 전환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일단 이 개념 자체가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성 요한 Saint John of the Cross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컨셉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의 어떤 언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내가 믿고 맞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아니네? 같은 어떤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을 하는 그 몇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아마 이게 아니었나 싶고, 되게 혼란이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남한테 어떻게 상의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 같은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만의 뭔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기존의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게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 각성의 전조나 혹은 중간에 나타나기도 하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탈동기화와 유사한 상태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이제 또 우리가 메시지 카드를 봐야 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삶의 의미나 목적이 상실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센션을 하면 모든 사람과 동시에 어센션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불이 안 되겠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배척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죠?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인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무력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 같은, 약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우울증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어떤 증상입니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화라 그래서 인디비주에이션의 핵심 단계로 봤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더 알아볼게요. 개인이 내면의 그림자와 대면에서 나의 자아를 새롭게 통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보통 올 수 있는 어떤 그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의 증상과 경험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어떤 것들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그래서 내게 지금 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겪으셨거나 겪게 되시거나 겪는 중이시거나 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클릭하셨다면, 그죠?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겪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가 상실돼요. 내가 원래 그냥 당연히 하던 일이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무기력증 같은 데 빠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방향이 상실된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 기준이 다 틀렸다는 어떤 그 평가나 내가 살아온 삶을 거부당하는 것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방향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감정이 둔화된다 그래서 아니면 아예 과민 반응을 하거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나 혼자 트리거가 되거나, 그게 아니면 뭔가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와처럼 감정이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으로 인해서 더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내가 원래 믿어오던 것들이 다 갈기갈기 찢기고 막 와장창 타워가 막 때려 맞아가지고 그냥 더 이상 죄도 없을 정도로 다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타워로 때려 맞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건 이제 남이 이해해 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뭐 괜찮아질 거야, 잘하고 있어 외에는 이거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인생 경험치를 가지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그 경험치의 깊이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여정의 어떤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들도 뭔가 누군가에겐 조금 더 버겁게 느껴지고 누군가한테는 별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진다고 보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느끼신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자아의 인식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꼭 필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내가 나의 그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이건 다 리딩을 하고 할까? 그죠. 리딩을 하고 하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혹시 배트맨 보셨어요? 배트맨? 감독이 놀란 감독 맞죠?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 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배트맨이에요. 여러분 배트맨 아세요? 배트맨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배트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더니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의 The Dark Knight Trilogy, 브루스 웨인이 이 전형적인 어센션 패턴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내면 붕괴가 오고요. 자아가 상실됩니다. 브루스 웨인에서 정체성이 배트맨으로 재구성이 돼요. 어센션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나의 그림자와 통합이 되면서 외로움이나 분노, 죄책감, 무력감, 화 같은 것들이 뭔가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의, justice, 그리고 용서, forgiveness 사이에서 스스로 내적 갈등을 하게 돼요. 이것 자체가 뭐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던지 간에 자기 자신과의 어떤 정의나 용서 사이일 수도 있고, 남에 대한 정의나 용서에 대한 내적 갈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맞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희생과 비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뭐 나만 중요하다 혹은 내가 더 중요하다 같은 어떤 그런 컨셉보다는 이 타인을 위한 이타심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더 발달이 되면서 영혼이 진화하게 된다. 그래서 자아가 해체가 되고 어둠 속을 통과해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다크나이트로 통한 다크나잇이 어센션을 여정을 하는 어떤 그런 대표 캐릭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고,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The Dark Knight Trilogy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포스터 찾아가지고 밑에 이름을 다시 한국말 이름 써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일단 여러분 이 배트맨 말고도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죽음, 정체성의 혼란, 죽음과의 직면,
죽음의 성물과 영생의 유혹 사이에서 뭔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짜 어센션을 하는 그런 통합 과정을 겪어요. 이게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쓰인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하고 싶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참을게요. 다음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의 대표 증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관계가 무너지거나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변과 단절되거나 영혼이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의미 없는 반복에 대한 분노나 무력감이 또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 나는 여기 왜 있지? 나는 이걸 왜 하지?처럼 Y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또 Y에 대해서 계속 했던 거 같네. 그리고 또한 어센션 중에 일어나는 대표 세 가지 징후를 말씀드리면, 일단 시간 감각의 왜곡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시간이 멈추거나 너무나 빠르거나 너무나 느리거나 같은 시간 감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붕괴 후에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미친 듯이 샘솟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JSA 마냥. 뭔지 아시겠죠? 뭔가 그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면으로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내가 외부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고, 네가 그래 네 말이 맞고, 그래서 모두를 막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을 하는 패턴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어센션 중이시거나 어센션을 겪으셨다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확신이 생기고 외부 인정보다 내 스스로의 감각이나 직감에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또 매니페스테이션이랑 상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겪으실 때는 이제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거, 명상, 저널링, 걷기 같이 뭔가 단순한 리듬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하지 않게 약간 멍 때리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여백을 만들려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뭐 에브리바디 다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 그지? 에너지를 끊으라는 게 여러분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뭐 단순히 차단 이런 걸 넘어서 내가 아예 그 사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뭔가 그 일이나 그 상황이나 과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내 에너지가 그걸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싸우지 말고 그냥 나를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자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처럼 제3의 인물로 내가 떨어져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네가 이래서 이렇게 느끼는구나. 네 행동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자체를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고, 또 다른 또 일치훈련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쉽게 저널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를, 화가 난다 부터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부터 쓰시고, 이 화가 나는 원인이 뭘까를 거꾸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게 있었는데 기대가 나를 충족하지 못했어. 그게 또 그 기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대를 했는데 충족지 못했어. 그 사람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모르겠어. 근데 나는 왜 기대를 한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대를 무조건 부응시켜야 되는 사람일까? 모르겠어. 여러분들만의 어떤 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왜 느껴? 내 생각에 내가 이런 거 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세요. 줄줄이. 내가 지금 이렇네. 그때 내가 그렇게 느꼈네. 그랬구나. 근데 그거를 나쁘다 좋다 평가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아, 그냥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사실을 스테이트 하듯이, 그냥 사실을 써내려가듯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감정을 놓으시면 돼요. 종이 위에 놓으시고, 여러분이 일어나시면서 딱 닫아놓고, 거기다 감정을 버리고 일어나오시면 됩니다. 무거운 감정 같은 경우는 휴지에 써서 변기에 내리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요, 상처라는 거는요, 남들이 대신 판단해 줄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문제고요. 남들이 괜찮은 상황에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거는 나에게 기분이 나쁜 상황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서운하니까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느낀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만 해도 내가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요. 그 사람과의 뭐 관계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내 스스로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나를 덜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습관처럼 좀 편안하게 하셔야 이 제3자를 바라보듯이 그 관찰자 효과처럼 제가 그 막 기억이 나요. 그 일본 거리를 겁나 걸어 다니면서 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크나이트 소울을 하고 있냐, 뭐를 배워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따로 뽑은 건데 지금 보면 empathy 여러분들 왜 경략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가끔 약간 좀 아 나 왜 또 잔소리를 하게 되네. 나를 먼저 생각하거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요. 근데 I am open to seeing both sides of the situation 그러죠. 그 상황에 양쪽 면을 다 보려고 노력한다. 나는 보려고 마음을 열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느끼는 거를 조금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느끼게 된다. 혹은 이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공감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커진다.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근데 MBTI 제가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F이신 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공감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F가 있으면 공감 능력이나 감정적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남의 감정을 잘 픽업하고 잘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헬스 나와 있어요. Our owner physical battle than energy 말서 나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는 나의 그 몸뚱아리 그죠? 좀 고급스러운 표현 좀 쓰고 싶다. 나의 몸, 물질적인 이 성배를 담는 그릇 그것 자체를 내 몸을 소중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하는 거 있으면 그만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몸은 아주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쁘게 잘 챙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푹 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비스 나와 있어요. I feel good when I can help others. 그래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좀 겹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남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서비스 그러니까 남들에게 무료 봉사라던가 뭔가 마음을 더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남들을 위한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거나 하시고 있다고 보이고 밸런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어떤 완벽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도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바라본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에, 내 세상에 완벽한 조화나 균형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어센션을 통해서, 이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되거나 배우셔야 됐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졸업하신 거고, 뭔 소리야, 나는 이런 게 아닌데 저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저한테 지금 트리거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지만. 트리거가 되는 이유는 그 상처나 그 기억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나를 치유해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트리거가 된다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지금 드디어 내가 준비가 됐구나, 이걸 마주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뭐라 그랬지, 얘를 무리로 끌어올려서 그 기저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종이에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트리거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뭐가 진짜 좋은지 알아요? 남들이 나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를 내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얻게 되냐 그랬더니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I am being of love. 나는 사랑이라는 그 자체이고,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정적인 에너지나 경험이나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를 괴롭힌다거나 마음이 아팠다거나 지쳤다거나 고독한 기억이 있다면, 이번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겪어내신다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사라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 release any beliefs that no longer assist my soul's growth. 그래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라거나 실수한 일이라거나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나의 영혼의 어떤 성장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나의 어떤 예전의 어떤 믿음이나 신앙과 관련이 있거나 어떤 이건 나쁜 거야처럼 어떤 선입견 같은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요. 사람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장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걸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fear. I realize that I'm testing my resolve to live in an energy of love. 사랑의 에너지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 어떤 해결책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테스팅을 해본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같으면 내가 A하고 C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A가 내가 제일 원하는 거고, B는 적당한 타협이고, C는 완전 안전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렉 마인셋이 있었거나 뭐 fear based 어떤 운드가 있었으면, 두려움과 관련된 상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100이면 100 B나 C를 골라요. A를 절대 안 고르거든요. 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습관이나 어떤 외부의 평가나 뭔가 그 너무 심하게 자기 잣대가 높다거나, 뭔지 아시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예술가 스타일들이 좀 이럴 수 있어요. 예술가들이 좀 많이 이렇고, 그게 아니면 또 예술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발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보통 예술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이든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랑의 에너지에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 두려움을 놓아주어야 한다. 받아들이고, 아, 이제 흘려보내줄 때가 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마음의 평화라는 키워드가 딱 보이거든요. 평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평화를 얻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이 여러분이 겪으시면서도 너무 힘들지만 뭔가 내가 마음이 더 안정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다가오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처럼 어센션이 확실히 된다는 어떤 속도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하루는 너무 괜찮다가 하루는 엉망진창이다가
어떤 순간 너무 행복했다가 바닥을 치고 울고불고 하고 싶다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나의 마음의 어떤 요동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저널링을 하시거나 뭐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 뭐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뭐 오락을 하고 뭐 들어 누워도 좋고 다 좋아요. 반신욕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 원하는 걸 하시면서 이거를 지금 충분히 느끼는 것이 내가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을 영혼의 검은 밤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 기왕이면 멋지게 그죠? 여러분 진하게 보내시고 더 높이 상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겪는 이 무너짐이라는 거,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이 느낌이 여러분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 자체가 고진동으로 가는, 높아지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타임라인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그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빛이라는 것은 깨진 틈으로 들어오고요. 어두운 심장 속에서 깨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셀프 힐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이 전환되고요. 내면에 강인한 힘,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인투이션, 나의 직감이 미친 듯이 좋아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이 생길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예전에는 워낙 세상의 소음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된다거나 뭐 뭔가 막 판단을 못 내리겠어 정신이 없어 이랬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관련된 영상 같은 것도 밑에 좀 찾아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보내시는 이 순간 자체가 진정한 나에 더 가까워지는 제가 그때 그 커뮤니티 탭에 올려놨는데 내가 본질의 자아에 가까워질수록 내 스스로의 진짜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내가 진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한테 좋지 않은 거와 좋은 거를 구별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거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비싼 음식 먹거나, 여러분 좋은 데 가거나, 행복한 경험을 하고 나면 반대 상황에 있으면 벗어나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겪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날카로운 레이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뚝심이 더 생기고 나의 기준을, 나의 본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승을 하시면서 주변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제가 빛이 되어서 주변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한데 어센션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거를 겪는 분들도 있어서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또 트윈 플레임이라고 치면 서로가 러너 체이서 다이나믹으로 한 사람이 누구 쫓아가고 반대로 또 누가 쫓아가고처럼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계속되다가 각자 셀프 힐링을 하는 페이즈가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을 지나게 되는데 각자 이제 뭐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건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내 영혼이 깨어나는 강제로 나의 어떤 면들을 마주하거나 내가 몰랐던 거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을 하고 단단해지거든요. 그것도 트윈 플레임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게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겪는 걸 수도 있다고 하나 더 덧붙여드리고 관련된 컨텐츠 제가 밑에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 카드를 하나 뽑아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내면이 진짜 단단해지고 나의 평화를 내가 조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해도 예전 같으면 내가 흔들렸거나 불안했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웃기고 앉아있네. 알았어요. 잘 가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그 에바 품언니 그거 해줘야겠다. 그 아빠가 자기한테 사람들한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 또 욕먹을 건가? 이거 잘라야겠지. FU 하고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필요 없이 내가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니까 잘 가버려. 내가 너한테 쓸 시간이 없어.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떤 결단 같은 것도 생길 거라고 보여서. 그리고 뭐 하여튼 나를 챙겨. 나를 지켜. 알았지? 꼭 나를 지켜요. 주변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 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몇 장 뽑아서 봤습니다. 라일락과 노란 장미, 그리고 마그놀리아,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나왔네요.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Love is a magician that pulls man out of his own head. 그래요. 사랑이란 그죠? 아주 귀여운 메시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문자가 가지고 자, 사랑의 첫 감정이니까 정말 첫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첫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시거나 그죠?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순수함이나 설레임 혹은 마음이 열리는 어떤 사랑의 시작 같은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의 시작 혹은 다시금 사랑을 할 준비가, 사랑을 줄 준비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는 신호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감정이 다시 여러분들의 세계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뭐 세상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내가 나 혼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연애를 하고 계시면 뭐 이렇게 사랑의 첫사랑의 감정이나 뭔가 다시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그냥 내가 조금 더 세상으로 나와서 용기를 내야 될 시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고 옐로우 로즈, 이 노란색 장미는 열심과 우정을 뜻합니다. 이게 노란 장미 자체가 우정이나 진심 어린 기쁨이나 따뜻한 관계, 릴레이션십을 의미한다 그래요. 이거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 깊은 우정이나 존중, 뭐 이렇게 또 이것도 거의 뭐 생명 연장 느낌이네. 진정성.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진정성.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설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깊은 존중과 우정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연결 자체가 가볍지 않다. 존중을 하는 관계이다.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이다. 특별한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꼭 무슨 연애운 머시갱처럼 나오네. 너무 웃기네. 근데 만약에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따뜻한 우정이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그놀리아 같은 경우는 novelty and self-esteem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련 자체가 자존감이나 품위, 내면 자체의 성장을 뜻합니다. 야 미쳤다. 근데 너무 말되지 않아? 뭔가 약간 말되는 것 같은 느낌 나. 왜 이렇게 되지? 내면의 성장을 상징한대요. 타로가 이래서 무서워.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을 하고 있고 과거의 나를 뛰어넘는 중이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김홍경이가 약간 점쟁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전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든 뭐 연애든 친구든 뭐든 간에 그죠? 그 중심 안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고 진정한 품위를 뜻한다는 거. 노보티를 뜻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넘는 거를 얘기한대요. 그 넘는다는 게 너 별로니까 잘 가가 아니라 그거 자체를 품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자체가 그냥 단순한 설렘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우정과 존중이 바탕이 되고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어떤 경험이 될 거라고 이 감정이 여러분이 선택한 감정이며 이 선택 자체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처럼 저는 보이기도 해서요. 뭐가 중요한지, 그죠? 설레임,
우정, 존중, 진정성 있는 관계, 나를 품위 있게 지켜가는 거, 나의 내면을 성장하는 거,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라색 라일락과 노란색 옐로우 로즈, 그리고 하얀색 목련까지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절대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은 사람마다 다 달라야 해요. 트윈 플레임도 마찬가지고요. 어센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말씀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이신 후에 나만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과학적 팩트는 비교 대조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 자체도 제가 그냥 떠드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미디움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그죠?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한 유튜브 정보, 그리고 병원이라고 해야 될까? 병원이라고 하면 되나? 병원에서 쓰는 정보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정보, 뭐 정신의학에서 본 탈동기와 증후군과 뭐 다크나잇의 연결성, 이런 것들 제가 다 비교 대조해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니까, 제가 그냥 떠드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쁘지 않으셨다면 한번 나의 경험과 비교 대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막 너무 나를 이렇게 옥죄거나 뭔가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맞는 거거든요. 몇 년이 걸리기도 했고, 저는 몇 년이 걸린 것 같기도 해요. 1년 만에 됐다는 생각도 안 들어, 나는. 저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몇 년의 과도기를 저는 보냈어요. 저는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 혼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를 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있을 거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보가 있으시니까 그때 저보다는 훨씬 빨리 가실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럼 제가 그 시간을 또 헛되게 보낸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스스로 또 알고, 스스로한테 또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또 계기가 되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리딩 중에 혹은 오늘 컨텐츠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꼭 주변과 나누고 싶은 어떤 정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답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답해드리고 답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 좋겠어요. 예의만 지켜주시면 저는 뭐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여기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남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제 모습이나 상황이 되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닌다거나 뭔가 막 조언을 구하고 다니고 그런 그림이 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느꼈어가지고 꼭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걸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미래의 타임라인에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마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줄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쩌면 거기는 이걸 다 끝내놓고 뭔지 아니까 아유 저것 가지고 저러고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실제 그거를 겪는 사람이 이게 겁나 버거워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쉴 틈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이제 뭐까지 뭘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죠? 내가 어떻게 되든 이것 자체가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이며, 이거를 내가 잘 겪어낼 것이며, 그죠? 내일 모레 무조건 끝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뭔지 알죠? 그걸 그냥 내가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에 제가 이제 라이브 할 거예요. 그래서 짬나시는 분들 와서 데이트 좀 해주시고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 나타나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축복이고 행운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1년도 우리 잘해보자고요. 알겠죠? 사랑합니다. 자요. 안녕. 라이브왕 안녕. 굿나잇.